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7월 25일 월요일 미준의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세계 최초로 자동차가 등장한 것은 1885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세계 최초의 자동차를 만든 사람의 이름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 벤츠라는 사람이었고요. 벤츠라는 기업은 그 이후로 승승장구하면서 지금까지도 세계 최고의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 쪽의 역사를 보면요, 그 몇 년 후에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자동차 왕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좋은 비즈니스 수완을 발휘를 해서요, 1901년에 자기 이름을 딴 포드라는 기업을 만들었고, 포드 역시도 지금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 미국에 있었던 자동차 기업 제조업체의 숫자는요, 무려 253개였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한 10년 만에 250개가 넘는 자동차 기업이 등장을 했는데요. 문제는 그리고 나서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253개 중에 남아있는 기업은 44개밖에 되지 않았고요. 나머지 기업은 대부분 다 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말 자동차 혁명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인류에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커다란 혁신의 모습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투자를 진행했다면 굉장히 좀 위험한 투자가 될 가능성도 높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남아있는 44개의 기업 중에서도요, 단 3개의 기업이 시장 점유율 80%를 넘게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업 3개가 바로 포드, GM, 그리고 크라이슬러거든요. 따라서 253개의 기업 중에 이 3가지의 기업을 선택한 투자자만이 대박을 쳤고요. 나머지 투자자들은 다 망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100년 넘게 지난 이 시점에서 이제 두 번째 자동차 혁명을 우리가 좀 높게 사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바로 전기차 혁명이죠. 자, 100년 전에 있었던 자동차 혁명, 그리고 이제 100년 이후에 전기차 혁명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떠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100년 전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암울하죠. 왜냐하면 이 전기차 기업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이 중에서 과연 우리가 성공하는 기업을 찾아낼 수 있을까 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뭐냐면요, 인류 최초로 자동차를 만들었던 벤츠라는 기업, 그리고 미국 최초로 대규모로 이제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었던 포드라는 기업 모두 지금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올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으로 성장을 해왔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가장 선호하고 있는 전기차의 대표적인 기업 테슬라도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비슷한 현상이 핸드폰 혁명에서 나타나는데, 핸드폰이라는 것도 없었던, 물론 이제 전화기가 있었는데 전화기가 이제 핸드폰으로 진화를 하면서 엄청난 인류의 커다란 혁명을 가져와 준 것이 바로 모바일 혁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모바일 혁명을 이끌었던 첫 번째 기업은 다름 아닌 모토로라였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모토로라는 어디가 있나요? 형태가 없어졌잖아요. 따라서 모토로라에 투자했던 많은 투자자들은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과연 모토로라에 투자를 하는 것과 지금 테슬라에 투자하는 것이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모토로라가 망했던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핸드폰 모바일 혁명에서 추가적으로 2차 혁명이 있었는데, 이 2차 혁명을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거든요. 그건 바로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자, 이 스마트폰, 모바일 혁명과 스마트폰의 등장을 우리가 접목해서 자동차랑 연결을 해보면요, 지금 전기차가 만들어진 것은 모바일 혁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 우리가 자율주행을 넣게 되잖아요. 이 자율주행이 스마트폰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사랑하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의 1등 기업일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에서도 가장 앞서 나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모토로라보다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모토로라, 애플로 이어가는 이 모바일 혁명의 형태를 그대로 다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포드가 지금 100년 넘게 살아남고 있는 것처럼, 벤츠라는 기업이 100년 넘게 최고의 자동차 기업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테슬라도 앞으로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에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굉장한 성공의 모습을 구가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100년 전에 있었던 자동차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자, 오늘 컨텐츠는 100년 후에 만들어지고 있는 전기차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7월 25일 저녁에 보내드리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오프닝에서 제가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요. 1900년도 초에 미국에는 253개나 되는 자동차 제조 기업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253개의 기업 중에서 살아남은 기업은 사실상 3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확률상 낮은 그런 투자의 게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굳이 253개의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이 승자가 될지를 가려내는 것보다는 그 뒤에 어떠한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다른 산업이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이렇게 좀 급성장할 때는 오일 기업에 투자하면 가장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CNBC 프로 기사를 보시면요. JP 모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전기차의 미래를 믿는다면 그냥 일렉트릭 비클 기업보다는 더 좋은 투자처가 하나 있다. 자, 그러면서 투자의 방법을 알려주는데 바로 전기 충전 기업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베스터들, 투자자들이 지금 찾고 있다. 그래서 어디에 노출을 할까? 우리의 자금을 어디에 투자할까?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전기 자동차 섹터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은 그런 투자자들은요. 지금 포커스를 한 가지 특정 분야에 하면 좋다라고 JP 모간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특정 분야는 바로 차징 인프라입니다. 자, 차징 인프라라는 것은 결국 충전 기업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줬다. 오버웨이트 레이팅은 이제 매수 의견인데 차지 포인트라는 기업, 그리고 두 번째 EV고라는 두 개의 전기 차저 기업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 기업은 지금 태세 준비를 완료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긁어 모을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너무나 잠재력이 넘치는 그런 시장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맞는 얘기죠. 현재 전기차가 이제 급등하는 그런 변곡점에 와 있잖아요. 현재는 전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 중에서 10%도 되지 않는 것이 전기차입니다. 한 5%나 될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적게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마켓의 침투율이 조만간 10%가 되고 20%, 30%, 50% 이렇게 침투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에서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전기 충전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특히 차지 포인트 그리고 EV고 같은 경우는요. first mover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진출한 기업이 몇 개 없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선두주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러한 카테고리를 만든 장본인이다. 따라서 그 전까지는 충전 기업 이런 말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차지 포인트라든지 EV고가 가장 먼저 선점을 하면서 이러한 카테고리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논리를 피고 있는 애널리스트의 이름은요. 빌 피터슨입니다. 자, 빌 피터슨이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2분기에 앞서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낮다. 그래서 어닝 결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S&P 500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지 못할 것이다. 미국의 기업들이 지금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좀 기대감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살아있고요. 또 하나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기업이 영업을 하는데 굉장히 좋지 않은 거시적인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어닝의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투자 환경에서는 JP 모간이 생각할 때 어떠한 기업들이 더 좋아 보이냐면요. 특정한 그런 에어리어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 에어리어는 어떤 에어리어냐면 산업 분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섹터 중에서 매출의 스케일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에어리어,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진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마진의 향상이 도모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덧붙여서 이야기하기를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어떤 기업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매출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따라서 지금 리세션이 나타난다고 해도요. 구조적인 성장을 보이는 섹터를 찾아서 투자하면 더 안전할 거다. 왜냐하면 리세션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순환주에 많은 영향을 주지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쪽에는 아무래도 여파가 조금 작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순환을 보이기에는 너무나 작은 시장이죠. 오히려 계속해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를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리세션 시대에는 더 알맞은 투자처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JP 모간이 두 개의 EV 차징 주식을 지금 추천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차지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EV고 두 개 모두 매수 의견을 받고 있다. 프라이스 타겟은 $18, $13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EV 차징 쪽의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뭐냐면 이 수요가 줄어든다는 어떠한 사인도 발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JP 모간이 또한 어떠한 부분을 지금 첨가를 해주고 있냐면 National Electric Vehicle Infrastructure Program이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자, 이 법안이 뭐냐면요, 한 5빌리언 정도가 되니까 50억 달러죠. 50억 달러를 앞으로 5년 동안 계속해서 인프라, EV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위해서 투자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전기차 관련해서 법안이 통과되는 부분인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10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할 계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섹터에 투자하는 것이 확률상으로 좀 높은 찬스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피터슨이 지금 볼 때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냐면 차지포인트의 2분기 결과가 아무래도 마진도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더욱이 앞으로 남아있는 2022년 말까지도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추가적으로 향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는 뭐냐면요, 앞으로 계속해서 공급망이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추가적으로 또한 어떤 부분을 지적해주고 있냐면 차지포인트는요, 계속해서 마진이 더 좋은 쪽으로 지금 상품이 나아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크놀로지가 계속해서 향상하면서 코스트도 적어지고 있다. 따라서 마진이 계속해서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기업이 차지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 이유가 여기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차지포인트는 판매를 한다. 자, 차징 인프라라는 것은 이제 충전기를 판매한다는 얘기입니다. 충전소를 만들어주는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것이 차지포인트라는 기업이거든요. 자, 그런데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레비뉴, 매출을 어디에서 또한 만들고 있냐면 소프트웨어 서비스에서 만든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드웨어를 판매할 때요,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 계약에는 서비스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나중에 보수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소프트웨어 구독 모델도 있거든요. 따라서 그냥 차지 포인트를 통해서 하드웨어, 충전소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차지 포인트가 제공하는 충전기를 사게 되면 여기에 딸려오는 서비스 계약,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계약이 두 개가 이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 이제 하드웨어를 살 때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내야겠죠. 차지 포인트에. 그리고 나서 1년차, 2년차, 3년차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구독비를 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두 번째는 이제 이 보수 부분이거든요. 자, 이렇게 반복 매출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차지 포인트다. 자,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첫 해에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를 10,000개를 팔았어요. 2년 차에도 10,000개, 3년 차에도 10,000개, 이렇게 10년 동안 10,000개씩 뭐 증가세가 없이 그냥 쭉 팔았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결국 10년 차가 되면 10년 차에 하드웨어를 판매해서 생기는 돈은 10,000대를 팔아서 만든 돈에 불과하죠. 매출이. 근데 10년 차에 만들어지는 서비스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의 매출은요, 10,000대씩 여태까지 팔아온 10만 대에 관련된 그런 소프트웨어 매출과 이 보수 서비스 매출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이러한 반복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차지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건강한 매출의 구조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JP 모간은 18달러의 타겟 프라이스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40% 이상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나오는 기업은 EV고고요. EV고에 관련해서는 피터슨이라는 전문가는 네트워크를 조심성 있게 팽창시키고 있다. 따라서 발전 속도가 지금 차지 포인트보다는 적지만요, 그래도 주의 깊게 지금 팽창을 하는 그런 기업이고 타겟 프라이스는 13달러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한 50% 정도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두 가지 모두 차지 포인트랑 EV고 모두 2022년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차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 34%나 떨어졌고 EV고는 15% 떨어졌거든요. 자, 하지만 JP 모간이 지금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 이 두 기업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2022년 들어서는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따라서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신생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성장주들은 대체적으로 많은 주가의 하락이 있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투자자들이 조금 더 안정성 있는 그런 자산으로 옮겨갔잖아요. 따라서 이런 성장주들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이 많이 좀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JP 모간에서 또 한 가지의 사실을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AAA에서 서베이 하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게 있다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니까요, 미국 쪽에 있는 소비자들이 다음에 이제 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를 만약에 내연기관을 살 것인지 아니면 전기차를 살 것인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려 25%의 응답자가 다음에 자동차를 살 때는 전기차를 살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고무적인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가 된 거죠. 자, 이 부분도 제가 들어가서 한번 봤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새로운 리서치 AAA가 진행한 새로운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원 쿼터니까 25%입니다. 4분의 1이잖아요. 자, 미국 국민의 4분의 1 정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음에는 전기차를 살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전기차는 뭐냐면 하이브리드를 제외한다. 따라서 하이브리드는 빼고 순수한 전기차를 사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25%나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조만간 이 전기차가 도로 위를 좀 가득 채우는 그런 날이 찾아오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또한 이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요. 이렇게 전기차를 선호하는 이유도 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중에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냐면 가솔린의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라갔잖아요. 따라서 연료에서 좀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커다란 이유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한 건 뭐냐면 73%의 응답자가 환경 보호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부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자, 세 번째는 이 수리비가 거의 들지 않잖아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수리가 굉장히 간단하죠. 따라서 보수 정비를 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든다는 점이 세 번째로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설문조사의 결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이유가 있고요. 자,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지금 현재 전기차를 사려고 마음 먹을 때 가장 좀 걱정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도 했는데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첫 번째로 전기차의 가격이 너무 높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시간이 가면서 해결이 되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정말 가격을 계속해서 내려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가격이 조금 더 유연해지면 이 가격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직까지 차지를 할 데가 너무 없다. 충전소가 너무 적다는 거죠. 이 문제 역시도 시간이 가면서 해결이 가능한 문제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문제는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장 지금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전기차 관련된 부분은 해결이 조만간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레인지입니다. 따라서 한번 충전을 하고 오래 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길에서 서버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역시도 기술력이 발달하면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세대별로 얼마나 많은 관심을 지금 전기차 구매에 갖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자, 다음에 자동차를 살 때 내연기관차 말고 전기차를 사겠는가라는 답변에 51%, Z세대 중에 51%는요 전기차를 살 거라고 대답을 했고요. 밀레니얼 세대 중에서는 30%가 전기차를 살 것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저 같은 X세대 같은 경우는 22%, 의외로 굉장히 낮죠.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음에는 꼭 전기차를 살 것 같은데 의외로 좀 22%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베이비 부머 같은 경우는 16%, 그리고 이상의 시니어들은 12% 정도의 응답자가 전기차를 살 거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전기차를 선호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굉장히 정비도 쉽고요. 나중에는 이제 전기차가 결국은 자율주행하고 엮여지기 때문에 운전을 할 필요도 없어지거든요. 따라서 몇 년 후에 이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는요, 앞으로 전기차의 보급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고 전기차 관련해서 수요의 성장이 엄청날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단편적인 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가 계속해서 성장한다면 결국 전기차를 받쳐주는 차징 인프라 역시도 같은 추세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기사의 취지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면, 15년 후면, 20년 후면 전기차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심의 여지가 없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연 이렇게 전기차의 세상에 왔을 때 어떤 기업이 성공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테슬라라는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런데 테슬라 하나만 믿고 투자하기에는 조금 위험성도 있고요. 아쉽기도 하죠. 따라서 이렇게 한 100년 만에 오는 기회잖아요. 이렇게 자동차 혁명 다음에 두 번째로 오고 있는 전기차 혁명의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테슬라 하나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다른 투자처도 좀 살펴보고 더 안전한 투자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 팁이 되는 것이 전기 충전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어본 기사의 요점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 100년 전에 있었던 자동차 혁명의 경우와 비슷한 조언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자, 100년 전에도 자동차 혁명이 일어났을 때 250개가 넘는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신생을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기업 중에서 대부분이 망하고 3개의 기업만 살아남았다. 자, 따라서 이렇게 자동차 혁명에 있을 때 이 자동차 기업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때 함께 성장하고 있었던 자동차 혁명에 의해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었던 이 석유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때 과연 우리가 정유 기업이라든지 이 원유 관련된 기업을 찾을 때 에너지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과연 맞는 투자처를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엑소모빌 같은 기업을 찾아서 적시적소에 투자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이 부분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차지포인트라든지 EV고가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어떻게 되고 과연 이 기업이 10년, 20년 후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쪽에서 최고의 기업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킹알파에 들어가서요. 잠깐 이 두 기업에 대한 수치적 분석을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자, 프리미엄 메뉴로 오셔서 Compare Stocks and Funds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고 Create New Comparison 클릭하시면요. 지금 두 개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쉽죠. 첫 번째 기업은 차지포인트잖아요. 자, 차지포인트 바로 위에 있습니다. CHPT가 티커 네임이고요. 두 번째는 EV고죠. 티커 네임도 EV고 맞습니다. 따라서 두 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컴페어를 누르면요. 자, 이 두 기업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을 우리가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레이팅을 보면 퀀트 레이팅에서 차지 포인트가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보입니다. 셀 레이트이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어느 정도 지금 위험성이 있는 주식이라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고요. EV고는 홀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SA 오토 레이팅 전문 블로거들이 주는 점수고요. 애널리스트들이 준 점수 두 개 모두 바이 레이팅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와서요. 자, 그러면 차지 포인트가 이렇게 좋지 않은 퀀트 레이팅을 받는 이유가 뭔지 좀 구체적으로 보고 싶잖아요. 현재까지도 밸류에이션이 그렇게까지 좋은 기업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수익성도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아직 적자 기업이거든요. EPS가 최근 들어서 많이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퀀트의 팩터를 봤을 때 아직까지 순치적으로 펀더멘털이 튼튼한 기업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EV고 같은 경우는 현재 모멘텀이 굉장히 좋고요. 성장 추세가 아무래도 차지포인트보다는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와서요. 디비던드 배당은 당연히 없겠죠. 두 기업 모두. 밸류에이션이 문제인데요. 현재 두 기업 모두 적자 기업입니다. 따라서 PE 레이시오가 존재하지 않죠. 자, 밑으로 내려와서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를 보니까 즉 지난 1년 동안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를 확인하니까 차지 포인트가 훨씬 더 쌉니다. 현재 EV고는요. 1년 동안 만든 매출에 비해서 24배를 넘게 줘야 이 주식을 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차지 포인트는 17배로 상대적으로는 저렴한 편이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서 성장률을 볼 텐데요. 두 기업 모두 성장률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지난 12개월 동안 매출의 성장을 보니까 차지 포인트가 82.9%, EV고도 73.6%.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차징 스테이션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 매출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은 굉장히 좀 잘 닫혀 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점은 지금 현재 두 기업 모두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매출이 신장을 할 때 그 기회를 통해서 얼마만큼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수익성을 보니까 굉장히 좋지가 않죠. 자, 총이익률이 지금 차지 포인트는 20%에 불과하고요. EV고도 28%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기업 모두 일단 총이익이 굉장히 적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는 하드웨어가 차지하는 매출의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판매한 하드웨어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소프트웨어라든지 서비스 매출에서 들어오는 포션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매출의 마진 구조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넷인컴 마진을 보니까 차지 포인트는 마이너스 100%,
EV고도 마이너스 78%라는 굉장히 형편없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차지 포인트가 2%가 조금 넘고요. EV고는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어느 정도로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나? 자,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차지 포인트는 32%니까 아직까지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EV고는 이제 거의 50% 가까이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 퍼포먼스를 좀 보죠. 수익을 보면 지난 한 달 동안 차지 포인트는 2% 올랐고 EV고는 11%나 향상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차지 포인트는 11.5%, EV고는 15% 정도 주가가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자, 1년을 보니까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차지 포인트 43%, EV고는 26% 주가가 떨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에 숏 인트레스트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숏 인트레스트는 뭐냐면 전체 발행 주식 중에서 공매도에 점령된 주식의 퍼센티지인데요. 차지 포인트는 전체 발행 주식 중에 17%를 지금 공매도꾼들한테 뺏겼고요. EV고는 무려 32%입니다. 자, 이 정도 수치가 나오게 되면 결국 나중에 이 두 기업이 굉장히 커다란 호재를 만들어내게 되면 결국 공매도 스퀴즈 현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추세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기업들이 망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조금만 더 내려가서요. 발란시트를 잠깐 보시면 현재 토탈 캐시 지금 현금의 보유량을 보면 차지 포인트가 540밀리언 그리고 EV고가 441밀리언인데요. 밑에 이제 대시 나오죠. 부채의 규모를 보면요. 부채가 현재 차지 포인트는 318이고 EV고는 22.6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두 기업 모두 부채의 규모보다 보유 현금이 훨씬 더 많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현금 흐름이 좋고 안전한 상황이다. 두 기업 모두 조만간 망한 일은 없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한번 1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점은 뭐냐면요, 자 100년 만에 새로운 투자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00년 전에는 자동차 혁명이 있어서 그 와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됐겠죠. 자, 이번에 100년 후에 전기차 혁명이 나타났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투자 전략을 취해야 이러한 전기차 혁명의 추세를 타고 우리 자신의 부를 증가시킬 수 있을지 고민을 같이 하자는 취지거든요. 자, 100년 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일단 굉장히 많은 신생 기업들이 자동차 제조를 위해서 만들어졌죠. 근데 대부분이 다 파산을 하고 결국 성공한 기업은 몇 개 남지 않았다. 따라서 기업을 잘 찾아내면 대박이 날 수 있지만 굉장히 확률적으로 위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제가 가지고 있었던 논지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봤을 때 첫 번째 등장했던 벤츠라든지 아니면 미국 최초의 자동차 기업 포드가 성공한 걸 봐서는 테슬라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 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데 그거보다 조금 더 안전한 투자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 자동차 혁명이라는 물결을 타고 가장 많은 성장을 했던 것은 원유 관련된 에너지 기업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에너지 기업들, 정유를 하던 기업들, 뭐 원유 관련된 기업들, 이런 석유 관련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이 성장을 할지, 어떤 기업이 최고의 기업으로 발전을 할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헷갈렸겠죠. 따라서 또 하나의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석유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어떤 기업을 선정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안전할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충전 인프라를 만드는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연 차지 포인트가 1등이 될지, EV고가 10년 후에도 좋은 모습을 보일지 우리가 단언하기는 너무 어렵죠. 따라서 이럴 때는 오히려 하나 확실한 것은 전기차의 시대가 도래할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이렇게 전기차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배터리라든지 차징 인프라라든지 이런 산업이, 이런 섹터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산업 전체에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제가 추천드렸던 ETF가 있잖아요. 바로 LIT입니다. LIT라는 ETF는 글로벌 X 리튬 앤 배터리 테크 ETF의 약자고요. 자, ETF에 투자를 하시면 전기차의 추세를 따라가는 대부분의 공급업체들,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이라든지 원자재를 제공하는 이런 기업들을 골고루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중간에 전기차 혁명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ETF는 꾸준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이 ETF의 현재 퀀트 레이팅이 굉장히 좋거든요. 스트롱 바이를 보여주고 있고 4.78, 5점 만점에 4.78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현재 좋은 매수의 시점이 찾아왔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밑으로 조금 내려
내려오면 탑10 홀딩즈가 나오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살펴봤지만 전체 투자 자금의 10% 정도가 지금 에버마일에 들어갔고요. 두 번째가 BYD라는 중국의 최고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생산 기업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LG 케미칼도 여기에 지금 등장을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었던 소시오데드 퀴미카 Y, 미네랄 D 칠레도 들어가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소개해드렸던 소시오데드 퀴미카도 여기에 등장을 하고요. 파라소닉도 보이네요. 따라서 여러 가지 전기차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정말 근본이 되는 이 인프라를 제공하거나 원자재를 제공하거나 배터리를 만들어주는 다양한 기업들이 이 ETF에 들어가 있으니까 오히려 안전하게 투자하실 분들은 이 ETF를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승률이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그것은 전기차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2030년 정도가 되면 세상의 자동차 중에 한 반 정도는 전기차가 될 것 같은데, 이러한 혁신의 모습에서 어떠한 투자의 기회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떠한 투자 전략을 구사해야 이런 그 시점에서 우리가 부를 쌓아나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순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번 방송이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